두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재명 후보의 안보 공약 대표적인 게 뭐죠? 외교 안보 통일 분야 공약을 네. 지난번에 경선 때 네네. 이종석 장관님하고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님 발표했거든요. 예. 그 말씀을 한번 장관님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예. 우리도 지지자들. 크게 보면 이제 통일 분야 그다음에 외교, 통일 외교가 같이 돼 있고 또 그렇죠. 국방도 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통일 외교는 8월 22일 날 네. 김대중 대통령님 사저에서 한번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크게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북핵 문제를 갖다가 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네.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평화를 증진시키면은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 열린 공간 속에서 경제 협력을 하고 네.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익을 공유하면 남북이 다시 평화에 대한 또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다 보니까 평화를 더 공고하게 되는 그래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평화 경제 시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체제 평화 경제 체제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대북 문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그 남북 관계에서도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대화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남북이 하는 어떤 그 합의 같은 건 반드시 지키되 네. 북한이 우리도 지키되 북한이 만약에 위반하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꾸 이제 북한에서 뭐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험한 소리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저자세다. 사실 자존심 상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비신사적인 언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명확하게 우리는 따진다. 이제 이런 나름대로 조금 더 이제 품격 있는 남북 대화 같은 걸 잡았고요. 네. 외교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외교라는 건 엘리트 중심이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나갈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외교를 하겠다. 특히 이제 지금은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안보를 하겠다. 경제 이런 거. 안보. 예. 와. 그리고 이제 국방에 가면은 뭐 우리 이제 김명지 의원님 전공입니다만은 스마트 강군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를 언젠가 하겠습니다만 선택적 모병제라는 걸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함께하는 즉 국방 전문가나 국방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네.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방을 만들고 그래서 국방이 보다도 민주화되고 국민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존경받는 존경받는 국방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여기에 세세한 게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네, 스마트 강군 건설. 예. 이거 뭐죠? 정확히. 스마트 강군 뭔가 건설은 대충은 알겠어요. 느낌이 오죠. 네, 느낌은 오는데 뭔가 정확히. 첨단화되고 네. 딱 정해야 된 느낌 오지 않습니까? 막 로봇캅 같은 거 생각나요. 거기에는 한 4가지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무기를 첨단화한다. 첨단 무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네. 무인하고 로봇이라든가 그렇죠. AI 기술 이런 것을 겸비해서 네. 무기 체계를 첨단화하는 것이죠. 무기 실제 체계 무기 체계의 전쟁 때는 우위가 그 전쟁을 성패를 좌우합니다. 네, 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군에서의 지휘 구조를 효율을 하겠다. 지휘 구조가 다단계로 된다든가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을 할 것이냐. 군이 가장 폐쇄적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군의 인적 자원을 전문화하겠다. 네, 네. 아주 이제는 점점 전문화된 사람이 네. 전쟁을 잘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군대의 문화를 네. 혁신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장병들이든 간부든 간에 네. 좋은 병영 환경 속에서 예. 첨단 무기를 가지고 네. 본인들의 자질도 향상이 된 가운데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스마트 강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방 공약 중에는 선택적 모병제도 있습니다. 선택적 모병. 좀 선택적 이슈가 모병.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항상. 지금 앞으로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을 어떻게 모병제로 갈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왜 홍준표 의원은 완전한 모병제로 네, 가겠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겁니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되 좀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단기 징병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사관
한 4년 5년 근무하는 부사관 정도로 근무할 거냐 선택을 하는데 징병과 모병을 혼합하는 제도로 네. 하면서 점점 더 부사관이나 군무원의 수를 늘리고 징병대 수를 줄이면서 기간을 좀 줄인다. 이런 선택적 모병제. 그러니까 모병을 선택하는 거죠. 모병으로 갈 것이냐, 징병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전부 그런 간부가 건데. 되는 거죠. 예, 점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 모종화 그 병무청장이 또 캠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특집으로 한번 하려고 한번 하죠. 합니다. 모병제 특집. 네, 그것도 그리고 하고. 장관님 말씀했듯이 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사실은 국방은 물과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고 국민을 위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많은 예산을 쓰면은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감시도 하고 또 그것을 검증도 하면서 하면서 또 국방부나 국방시설은 군시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점점 개방해서 국민들도 함께 쓸 수 있게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군부대 옆이나 사격장이나 비행장 전투 비행장 옆에는 국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희생한 만큼 그 좀 뭐라고 할까 보상도 따르겠다. 네, 네. 그래서 철저히 국방은 국민과 같이 가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좀 아니 뭐 선택적 모병제는 이제 언젠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건 모병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 개병제 기초에서 징병 대상자가 모병 그 중기 부사관으로 자기가 응모할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징병을 선택을 할 수 주는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완전한 모병제를 하기가 우리가 여건이 안 됩니다. 병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여건이 네, 돼서 예,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오랜 지론입니다. 그리고 예.